자, 여러분,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예,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그래도 진도상에서 진도상에서 이제 급함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그 업무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자마자 그거 좀 남겨주시고요. 안녕하세요. 한국사 수업 마무리합시다, 여러분들. 죄송하고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늦어가지고 저희가 진도상으로 보면 들어오시는 분들 그거 좀 남겨주시고요.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업무하다가 늦어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카메라 좀 잘 켜주시고 본인 모습 잘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디까지 했냐면 아마 진도를 일단 다 끝나긴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68쪽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맞나요? 네. 68쪽 마무리만 같이 좀 하고 좀 복습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저희가 거기까지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조의 탕평책과 정조의 탕평책이 다르다.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다른 차이점이 모두 그 각 임금마다 그 개인적인 특징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영조의 그 탕평 정치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왕권이라고 하는 국왕 중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국왕이 중심이 된다는 거, 즉 왕권을 강화시키고 상대적으로 높게 되어 있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하들의 권리, 그러니까 탕평 정치 이전에 그 분당 정치 과정에서 어떤 A안이 맞냐 B안이 맞냐 거기에서 자칫 그 국왕마저도 같은 그 그러니까 노론이면 노론, 소론이면 소론, 그 당론에 서는 순간 그 국왕이 아니라 반대당, 상대당이 되어서 이 갈등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공론 정치를 없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이 영조의 탕평 정치가 국왕권을 강화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분당 정치의 모순을 해결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답이긴 했는데 다만 뭐가 문제예요? 그 이전에 있었던 체제가 갖고 있었던 장점을 다 삭제시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별표 쳤던 부분 3, 4의 관리를 추천하고 하는 2조 전랑이라고 하는 이 관직 자체의 권한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고급 관리들은 어떻게 보면 영의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컨트롤을 하고 하급 관리들은 그 2조 전랑이 컨트롤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균형 잡힌 구조였는데 이 2조 전랑이라고 하는 낮은 그 권한을 갖고 있다. 하급 관리를 관리하던 이 권한을 없애버리고 왕이나 이쪽 위쪽에서 모든 걸 결정해서 내리꽂는 이런 방식으로 더 바뀌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조선이 초기에 건국되던 과정에서 이걸 모든 걸 디자인한 정도전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방향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탕평 정치의 방법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속대전을 통해서 남겨놨다라고 알아주시고, 반면 정조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국왕권이 약해졌으니까 그 국왕권을 높이겠어라고 하는 게 영조의 탕평 정치라고 한다면,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단점이 이렇게 나온 것도 있어요. 아시겠죠? 영조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스마트하고 약간 좀 집요하고 이렇게 추진력 있는 이 사람도 늙으니까 조정의 장악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외척, 가문이 득세하게 되고, 그런 현상이 정조 연간 초기에 문제가 됐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왕권은 강화됐으니까 이제 그 왕권을 지지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정조의 탕평책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장각, 장용영, 그리고 뭐 초계 문신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 그러니까 정조라고 하는 임금을 서포팅 해줄 수 있는 기존의 그 붕당 정치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을 만들게 되고 그것들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비운에 돌아가신 사도세자를 애도하는 뜻에서 화성을 건축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화성을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그 개혁 정치의 중심지로 쓰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비전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급 서거하심으로 정조의 치세가 끝나게 되죠. 그래서 정조 임금이 한 게 많은데, 여러분들 이 상업 발달의 한 축이었던 이 시전 상인들의 독재적인, 그러니까 독점 상권을 없애버립니다. 특히 시전 그 상인이라고 해서 그 지금으로 따지면 광화문 앞쪽에 육조거리가 있고 그 육조거리 근처에 있었던 상인들이 국가에서 필요한 걸 모두 독점적으로 공급을 했는데 이거를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거거든요. 금난 정권이라고 해서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그 시전 상인들한테 이 금난 정권이라는 거를 폐지하면서 자유로운 그런 상행위를 할 수 있게 시스템 개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이 규장각에 그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한쪽만 양반이고 다른 한쪽이 뭐 평민이거나 평민보다 아래였던 노비였던 사람들을 등용해서 검서관, 지금의 도서관 사서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활용했고, 정조 또한 자신의 그 탕평 정치를 문서화 시켜가지고 대전 통편을 편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법전을 만드는 건 제가 얘기했었죠, 그죠? 1492년부터 200년이 흐른 임진왜란 그리고 그 이후에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조선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됩니다. 아시겠죠? 정도전과 초기에 그 우수한 임금님 아니면 신하들이 계획했던 그 국가가 양난을 거치면서 굉장히 변화를 해서 조선 후기 약 250년 정도는 똑같은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변화의 모습들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어떤 법률적 배경으로 이해할 것인지를 어떻게 보면 이 왕의 입장에서 이걸 편찬을 해서 뿌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화성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예전에 그 얘기했었죠. 우리가 과거에, 그러니까 여기서의 과거는 조선시대 혹은 그 이전 시기에 세금은 총 3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땅에 대한 세금, 소위 말해서 국가의 땅을 네가 소유하거나 이거 빌려서 농사짓고 있으면 땅에 대한 세금, 사람에 대한 세금, 그 다음에 특산물, 이렇게 3가지를 내는데, 사람에 대한 세금이 이게 군대 가는 거랑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노동력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내는 거다 보니까 예를 들어 건장한 남성이거나 이러면 1년에 며칠, 예를 들어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화성을 건축하는 와중에는 백성들을 데려다가 일시키면서 이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했다. 그래서 화성 성역 의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잘 보시게 되면 이거를 지을 때 반나절 단위로 그 노동을, 그러니까 임금을 지불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하루 반나절 일한 사람, 뭐 이틀 일하고 반나절 일한 사람, 그거에 따라서 이게 얼만큼 따다닥 이렇게 지급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고, 심지어 여기서 보시게 되면 밑줄을 쳐놨는데
저수지도 만들어서 농업도 할 수 있게 해놓고, 그리고 장용형의 이런 외형, 그러니까 더 큰 규모의 그런 군사적인 배치도 했고, 이 정약용 아저씨가 만든 거중기 이런 걸 활용해서 공사 기간을 많이 단축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계획적인 이런 어떤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이 화성 성역 의궤를 통해서 다 기록에 남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의궤라고 하는 게 제가 여기다 써놨지만 지금 행사를 동영상으로 기록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화성 성역 의궤는 화성이라고 하는 성을 이렇게 쌓는 과정을 지금으로 따지면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타임랩스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쌓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했고 다른 이 후대 사람들이 참조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가 흔히 그 탕평 정치라고 하는 게 진짜 좋았다. 즉 18세기 1700년대 그 1720년대부터 시작하는 영조의 치세와 그 이후에 정조의 치세 약 한 70년 정도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발전적인 시대였다. 이 시기에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이겁니다. 아까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이 소수한테 권력이 집중화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게 능력 있고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이게 좀 능력 있고 바람직한 세계관을 가진 임금이 계속 이걸 독점적으로 소유하면 이게 별 문제 없이 이렇게 굴러가는데, 나이가 어린 임금이 오게 되면 그 독점적인 지위를 대신 행사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죠? 수렴청정이라고 하는데 이 수렴, 이 발을 놓고 이 뒤에서 들으면서 정치하는. 그래서 이 수렴청정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런 권력 집중화 현상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어질고 명석하고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가 연거푸가 나왔다면 조선이 더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영조와 정조를 끝으로 그런 역량 있는 인물들이 굉장히 드물어지게 되다 보니까 많은 한계점을 가져왔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도 정치의 원흉, 즉 이 부정적인 인과관계의 가장 큰 시작점이 탕평 정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시겠죠? 사학과에 가서 보시면 논문 같은 거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교수님들 계신데 어떤 교수님의 견해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이 어린 순조가 즉위를 하니까 왕의 권한이 약화되니까 외척, 즉 순존의 부인네 집안이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 순존의 부인네 집안을 선택한 사람이 정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김조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초기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정의 실권을 쥐게 되는데, 이 사람 자체를 어떻게 보면 정조가 생각했을 때 김조순이라면 내가 없고 어린 임금을 내가 없을 때 어린 임금을 보좌해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김조순의 그 후대부터는 이런 바람직한 모습이 거의 사라지고 매관매직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세도 정치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요 3명 임금 60여 년 동안 안동 김씨, 풍양조 씨 요 두 가문이 세도 가문으로 활동했다. 그래서 여러 군영을 지휘권을 장악하고 정권 유지 기반으로 쓰면서 왕권이 크게 약화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 위쪽으로 권력을 집중시키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왕이 명석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이때 당시에 과거 제도의 운영 방식에서 여러분들 난장판이라는 이거 왜 이렇게 이 방이 난장판이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과거 시험장이 제정신 아닌 상태를 뜻하는 거에서 나왔다고 해요, 여러분들. 난장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뭐 참고적으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알아주시고, 핵심은 그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매간매직을 했다. 그래서 답안지 유출하고 대리 시험 보고
답안지를 아예 그냥 바꿔치기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최정표 이름 써 있으면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최정표 이름 써 있는 답안지 아예 바꿔버리는 거. 예, 그래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백성을 가혹하게 수탈했다. 관직을 돈 주고 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잖아요. 아, 내가 돈 주고 이걸 샀으니까 수임한테 뽕 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김조순이라고 하는 분이고, 이렇게 그 정조 사후에 정말 나라가 한순간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상당 부분에서 순조의 치세 동안에 서서히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헌종, 철종을 지나면서 굉장히 왕권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빈칸을 잠깐 채워보면은 의정부가 첫 번째 칸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효종이 홍시열과 함께 추구했던 게 바로 국벌론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공납을 줄여준 거가 바로 대동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납은 특산물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었고, 그래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 일단 시험 범위는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자, 제가 조선을 설명하면서 그려뒀던 여기 제일 처음 부분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체제를 정비하던 시기, 그리고 훈구와 살인이 대립하던 시기, 그리고 붕당 정치가 실현되던 시기, 그리고 그 붕당 정치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 붕당 정치 시기의 우리의 핵심 이벤트, 예속 논쟁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 예속 논쟁을 거치면서 여러분들 그 흐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예속 논쟁을 거치면서 임금도 어떻게 보면 붕당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종 다음에 올라왔던 숙종 때부터는 그걸 느낀 거죠. 임금도 그 붕당에 소속이 돼서 서로 갈등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는 임금이 중앙에 있어서 A붕당, B붕당 이렇게 둘이 나눠져 있으면 A, B 중에 선택을 하겠다. 그래서 이 선택한 애한테 전권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좀 극단적인, 좀 더 한국 정치, 그러니까 이런 한국이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국면이 전환한다, 계속 순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A가 했다가 B가 했다가 A가 했다가 B가 했다가 계속 이게 계속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둘이 A와 B가 갈등을 하다 보니까 서인과 남인이 갈등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 왕권을 강화시켜서 이들의 갈등을 완화시켜야겠다라고 했던 게 영조의 탕평 정치가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이제 왕권이 강화됐다고 생각되니까 이 강화된 왕권을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야겠다라고 했던 게 정조의 탕평책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 흐름을 계속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두 명의 그런 구간권을 강화하고 나름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노력이 이 어린 세자 순조의 즉위 때부터 서서히 어떻게 보면 붕괴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한 게 어떻게 보면 독이 된 거죠. 그렇다고 왕권을 강화하지 않았으면 조선이 계속 더 건강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 세도 정치가 끝난 다음에 고종이 집권하는 1863년부터가 우리가 이제 그 6번 단원에서 6번과 그 이후, 6번이 아니죠. 그 2단원부터 배우게 될 내용이고, 6번 내용은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요거 다음 중단원은 그렇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흐름 알아주시고,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그거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 여러 임금님들이 나옵니다만 조선 초기에서 가장 우리가 좀 이해하는데 힘써야 될 인물 중에 한 명이
세종대왕님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는 게 없는 백성들이 공부하고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그 정신.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왜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을까? 참 신기한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그러니까 그 위민, 애민 뭐 이런 정신이라고 이렇게 포장하기에는 굉장히 드문 멘탈리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훈구와 사림의 대립 기간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었죠. 이른바 훈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정도전이나 급진파 사대부 계열이었고 이 사림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정몽주, 길제, 요 계열이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교과서에 보시면 나와요, 여러분들. 자, 교과서 자꾸 여러분들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가면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안 해주면 여러분 잘 못 찾으니까 62쪽 보세요. 62쪽. 62쪽. 왼쪽 그 상단에 보면 도표 나오잖아요. 그죠? 정몽주부터 쭉 이렇게 이게 계보도 나오는 거. 선생님, 예. 근데 저희 혹시 60쪽부터 61쪽 했어요? 60쪽, 61쪽 안 했나요, 여러분들? 제가 네. 이게 원격 수업과 이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페이지는 다시 한번 좀 합시다, 여러분들. 선생님, 예. 저 그 혹시 조선 부분 필기된 부분만 잠깐씩 혹시 좀 보여줄 수 있으세요? 60쪽, 61쪽 하고 어디요? 몇 쪽이요? 교과서 페이지로 그 얘기하죠. 조선 좀 많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혹시 시간 되시면. 예. 어쨌든 60쪽, 61쪽을 하고 천천히 봅시다, 네네. 여러분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는 좀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게 기록하는 와중에 약간 누락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이게 좀 계속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알려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 한꺼없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잘못 기억하는 걸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자, 사대랑 교린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대는 명나라랑 하는 거고 나중에는 청나라랑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건 또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로 명나라한테 여기서는 하는 거다. 그리고 청나라한테 하는 거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교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국 대륙을 점령한 애들 말고 그 주변에 약간 좀 조선과 비슷하거나 조선보다 좀 약하거나 하는 애들한테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마도나 청나라를 세우기 전에 여진족 애들한테 했던 게 이 교린 정책. 그리고 제가 기미 정책 써놨죠, 여러분들. 이게 그 고려 때부터 말 안 들으면 가서 무력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을 잘 듣고 친하게 지내려고 오면 그 필요한 뭐 식량을 준다거나 이런 물건을 이렇게 준다거나 화사해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명나라와의 사대 관계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온전한 관계는 아니었다. 그래서 고려 말에는 친명파였고 이렇게 신진사대부로서 이제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도전이 함께 이렇게 명나라랑 친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는 명나라가 지배하고 있던 요동을 정벌합시다라고 정도전이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주시고 이 조공을 요구하는데 여러분들 저희가 이미 배웠잖아요, 그죠? 이게 저희는 안 배운 부분이니까 요 밑에 탐구 활동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조공을 바쳐라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굴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그런 자주성, 독자성 이런 게 어느 정도 훼손되긴 해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다 써놨죠, 여러분들. 조선에서 조공을 10만큼 주면 최소 두세 배만큼은 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조공을 받은 황제국인 명나라. 이런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에서 여러분들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10,000원어치를 냈는데 계속 30,000원어치씩 뭔가를 얻을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 10,000원을 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자주 들겠죠, 여러분들. 그죠?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에 10,000원인데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3리터씩 주는 거예요. 좋은 커피를. 그러면 3리터면 굉장한 이렇게 양이니까 가족들이 다 나눠 먹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가족들끼리 한 너댓 명이 같이 먹으면 이제 10,000원은 그냥 넘어가니까 그 커피를 사러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조공 채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초기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요 시기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해서 차라리 싸우자 라던 요 시기 빼고는 대부분의 이 조공 채권 관계에서의 물건 교역량 이런 거 이건 다 공적인 부분에서만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적인 영역은 이렇게 좀 제외하고 공적인 영역에서 사신단이 갈 때 들고 가는 거랑 가져오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한 두세 배 정도 더 많이 받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은 틈나는 대로 계속 사신을 보내려고 하고 명나라는 틈나는 대로 거절하려고 해요. 야, 굳이 왜 와, 사신이. 괜찮아. 넣어도. 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조공채공 체제가 보편적인 외교 시스템이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채권국은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채권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들. 명나라가 자기 말만 잘 듣고 조공 관계를 들어오면, 야, 니네 지역에서는 네가 왕해. 소위 말해서 이게 골목대장 시켜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걸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강화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임금님 제가 얘기했었죠? 반정으로 임금님이 된 중종하고 인조가 대표적인 이 책봉 이걸 통해서 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왕 중에 한 이게 왕들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선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임금님들이 왜 명나라로부터의 책봉받는 거를 이렇게 정체성으로 삼았나요? 선조도 반개승통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의 직계 아들이었던 광해군도 명나라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여러분들. 세자 시절에 명나라가 맨날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야, 왜 정식 부인한테서 왕자를 안 얻고 왜 쟤를 세자로 시키는 거야? 계속 한 번씩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정치적 이유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가 청나라가 올라오던 때, 명나라는 지고 있을 때고 그러다 보니까 요 두 사이에서 조선의 위치가 청나라를 지지하느냐, 명나라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요 둘의 관계가 명청의 이런 그 세력 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데 어쨌든 그거는 이런 거 공부하는 데가 여러분들 사학과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건 뭐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넘어가서 책봉국의 지위를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 4대 교리는 건국초에 정도전이 요동정벌하자라고 했던 요 시기 빼고는 꾸준히 유지됐다. 태종 때부터. 그리고 명나라의 연호를 사용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명나라 황제의 연호라고 해서 여러분이 홍무 몇 년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영락 몇 년 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연도를 부르는 그 호칭 매해 해 연자잖아요, 여러분들. 연도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명나라 연호를 썼다. 그래서 이 외교 관계를 안정시키면서 영토를 확장했다. 여기에 영토 확장의 포인트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그 사군육진 거기에요, 여러분들. 영토 확장이라고 하는 게 고려 시대 때는 그 국경선이 훨씬 아래쪽이었잖아요. 근데 그쪽까지 이게 쭉 넓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중국 문물을 수용하는 이런 실리도 추구했다.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요 4대 교린이라고 하는 거 큰 나라를 섬기고 이웃 나라랑은 어울린다라는 뜻이거든요. 린자가 이게 이웃 린자고 이게 교자가 이게 사귄다. 그러니까 이웃과는 사귄다. 그러니까 비슷한 애들끼리는 친구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과 넘어가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선생님 저 요거 하고 뭐 교과 내용에 대한 질문인가요?
아니, 괜찮아. 예, 예, 예. 예. 그래서 자 여기에선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여기서 얘기했던 거, 예. 대마도나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은 또 여기서 나오나 잠시만. 예, 류쿠 나오네요. 류쿠. 예. 예, 오키나와. 류쿠가 오키나와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예, 우리나라보다 작거나 비슷한 애들 데리고 하는 거. 그래서 여진 일본. 네, 그래서 비슷한 네, 애들이다. 그래서 네, 무역소를 설치해주고 교류를 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시는 분이 이순신 아저씨예요, 아시겠죠? 네. 명량 예, 한산도 대첩 하셨던 그분 맞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분이 임진왜란 전에는 여진족이 두만강이나 뭐 백두산 인근에서 계속 출몰하면서 조선을 괴롭혔거든요. 그거를 수비하는 예, 그런 국경 지역에서 하셨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하시다가 이 전쟁 날 것 같으니까 대비 좀 해라라고 갖다 이제 한 거죠, 여러분들. 예. 참고로 이제 이순신 아저씨도 정말 파격 승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요즘 계급으로 따지면 여러분들도 이런 이제 또 여기 또 밀덕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소위 중위 뭐 이게 위관급에서 갑자기 예, 영관급 그것도 이제 소위 중위에서 대령으로 승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갑자기 6개, 7개 단계를 확 점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역을 담당하던 조그만한 이게 규모를 담당하던 육군 장교에서 한 지역, 그러니까 좀 넓은 지역의 수군 전체를 담당한 전라좌 수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좌도 전체를 예, 예, 하는 거. 그래서 엄청난 이게 특혜다라고 해서 이때도 말 많았다고 해요, 여러분들. 예. 어쨌든 그래서 나라 안 망했으니까 된 거죠, 여러분들. 어쨌든 좀 넘어가서.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예. 그래서 태종대에는 예, 국방 지역의 관할권을 예, 명으로부터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명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런 명으로부터 이런 외교적 트러블이 생겼으면 우리가 사군육진 만들고 이러는 게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래서 예, 제가 위에서 얘기했던 사군육진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압록강 지역에 예, 최윤덕 아저씨가 그 사군을 만들었고, 그리고 두만강 지역에는 네, 김종서 아저씨. 자, 김종서 아저씨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단종 연간에 병권을 관리하던 우의정을 맡으면서 문종의 유언을 따라서 단종을 이렇게 보필하던 그런 대신이었는데, 그래서 이 아저씨가 예, 육진을 개척할 정도로 열심히 예, 잘 활동했던 사람이다라고 알아주시고, 참고로 여러분들 요 밑에 있으니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전라도 지역에 있었던 분들을 이쪽 함경도로 보내고 예, 경상도 지역에 있었던 분들을 여기로 보냅니다. 아시겠죠? 예, 크로스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예, 그래서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남쪽에 있던 사람들을 옮겼다라고 하는 거 그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옮겼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지역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아주 해주고, 그리고 또 소창민을 토관. 자,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죠, 여러분들? 자기 출신 지역에 관리로 안 쓰는 거 보죠? 상수리 제도 여러분들 기억나죠? 네. 고려시대 때 기인제도 네, 기억나죠? 네. 그런 거 같은 네. 그런 거를 타기하고 그런 걸 안 하고 힘든 지역이니까 지역 사람을 관리로 쓰기도 했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여진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예, 말 잘 듣겠습니다라고 오면은 간직도 주고 수용도 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림창 학생 무슨 질문 있나요? 갑자기 이제 음소거를 푸셔가지고. 질문 있는 건 아니고 좀 이따가 네네. 그건 아니고 제가 이거 형광펜은 쳐놨는데 빨간 펜으로 키워드를 체크를 못해서 잠깐씩만 혹시 조선 좀 보여주실 수 있나 해갖고 예, 다 요거 설명하시면 다 하고 네, 아직 네, 시간 알겠습니다. 아직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10분부터 해서 한 2, 3분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 시간도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일단 진도를 다 나가고. 자, 그래서 예,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래서 막부 정권에서도 예, 교린 관계를 맺었다. 그래, 막부 정권과도. 그래서 왜구들의 이런 격퇴 이걸 하기 위해서 세종대왕님
정말 안 하는 분야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요때 대마 도주 가서 이제 너 똑바로 안 할래? 라고 하면서 이제 괴롭히고, 그렇지만 혼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여기를 개방해서 쓸 수 있게 했다. 그렇지만 이 무역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삼포에란이라고 해서 그 일본인들이 난동을 부렸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시암, 류쿠 등등의 지역에서 이 교류를 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과 교류했다. 그래서 성종 때 이 세종의 명으로 다녀온 다음에 이게 성종 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종대왕이 별의별 거 다 시켰다. 그냥 끝판왕이다 라고 이렇게 알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법도에 맞게 안 하면 노략질 할 거다. 이게 얘네들 포악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일본 애들 잘못됐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여러분들 일단 이번 시간에는 제가 조금 업무하다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하고요. 아직 1시간 남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정육장 학생 그 말했던 그런 네네. 부분이 정확히 몇 쪽인지를 조금만 알려주시고, 전체 다를 네.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네. 그 시험 범위 전체를 내가 리뷰 한번 하는 과정에서 조선부터 하긴 할 네네. 거거든요. 그때 네. 좀 주로 참고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시 한번 보여줄 건데 그 과정에서 네네. 너무 빨리 지나가면 한 번씩만 네. 채팅이나 네네. 이렇게 마이크 풀고 얘기해 주면 내가 멈춰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로 일단 시험 범위는 일단 진도가 다 나갔고요. 여러분들 좀 자세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수능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기출문제 보면서 정은창 학생 마이크 켜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수능이 이렇게 쉬우니까 내신도 쉽겠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다소 이게 봤을 때 좀 이거 좀 이런 문제까지 내야 되나?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금 차분차분 이 내용들을 잘 리뷰해 주시고, 교과서에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당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단어로만 나와 있고 설명이 안 돼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정독하시면서 일단 그 내용을 표시해 주시고 저한테 질문하거나 개인적으로 자세하게 그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좀 당부 드릴게요. 수고했습니다. 이제 메시지 남겨주고 나가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선생님, 예, 저 혹시 그 역사 관련해서 질문 한 개만 해도 될까요? 네, 질문해도 됩니다. 공부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그 남북국 시대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그 원효하고 의상 나오잖아요. 네. 그럼 원효가 약간 선정적이고 의상이 약간 교정적이에요? 자, 페이지 수를 한 번만 얘기를 해줄래요? 그 본문의 내용에서 이거 내러티브를 나도 보고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잠시만요. 지금 나는 이거 교과서 옆에 자습서 써놨거든요. 자습서를 봐갖고 어디 갔지? 27쪽 펴보세요. 27쪽. 네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27쪽이면 이게 잠깐만요. 2번. 자,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자, 좀 더 학문적이고 좀 더 귀족적인 거에 가까운 쪽이 의상 선생님이 아시겠죠? 당나라 네네. 갔다 왔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이해되죠? 네. 네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것에 비해서 그런 네. 학술적 접근이 좀 덜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선종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냐요? 이건 조금 제가 이게 좀 그거 좀 정확지 않아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이 선종이라고 하는 게 원효가 가서 갖고 온 건 아니거든요. 선종도 어떻게 보면 당나라나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건데 원효는 안 갔다 왔잖아요. 해골물 한잔 하시고, 이해되죠? 나 깨달았어. 네네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선종이라고 하는 건 그 신라 말기에 도입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윤창 학생.
네네. 이게 선종이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음. 대중적인 불교가 원효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갔고 조금 더 학술적이고 교리적이고 조금 더 이런 불교의 원래 모습에 가까운 거는 유학 갔다 온 의상을 통해서 펼쳐졌다. 이렇게 그냥 아하. 구별을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선생님 그리고 성경하고는 그럼 아까 요거는 통일신라 말기에 이게 나오는 거라서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전체를 리뷰를 한번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전체적인 흐름 한 번씩 아, 네. 예, 얘기를 하긴 할 네. 거예요. 네네 다음 알겠습니다. 시간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